당신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한숨소리 하나만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 아무 의도도 없었을 텐데 상대의 표정 하나가 가슴을 깊게 긁고 지나가는 듯한 순간.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는 조용히 스며들어 하루 종일 기운을 빼앗아 가는 경험.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같은 말도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데 내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 일이 내겐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는 걸까? 그리고 가장 깊은 질문.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나를 상처 줄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면 된다고. 기대를 낮추면 된다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굳어버리고 삶은 더 좁아지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이 꼭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것은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았지만 어느 순간 그 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스스로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카를 융의 심리학은 이 질문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융은 인간이 외부의 자극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이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이미 아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 말이 나의 오래된 그림자, 인정하지 않았던 열등감, 오랫동안 미뤄왔던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내 안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삶의 시작점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아직 스스로에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외부에 자극이 쉽게 상처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처를 완전히 없애는 삶이 아니라 상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관계의 피로, 감정의 과부하, 오랜 시간 쌓인 상처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융은 우리가 도망치는 대신 직면할 때, 억누르는 대신 이해할 때, 부정하는 대신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함은 벽처럼 딱딱하지 않지만 대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연함과 깊이를 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 진짜 힘을 깨우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상처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켜온 마음, 억누른 감정, 외면했던 상처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깊이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무심한 행동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상처를 만드는 건 늘 타인이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는 결국 내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카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상처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이 내 안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상처가 깨어났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깨어나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외부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이해하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족, 일, 관계 속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정리될 틈이 없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눈물이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약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내면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뿐입니다. 융근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를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해온 감정, 성향, 열등감 등이 그림자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말 속에 나도 모르게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좀 지쳐 보여요 라고 말했을 때 유난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친 건 맞는데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의 그림자를 건드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에 크게 상처받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에 예민하다라는 말이 마치 숨겨둔 약점을 들킨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은 그 사람이 예민한 게 잘못이 아니라 예민함조차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처는 언제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의 부족함, 나약함,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억지로 숨기려 할수록 외부의 작은 자극이 쉽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흔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나는 때때로 불안하고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릴 때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이 예전처럼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나의 모습과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으니 들킬 것도 없고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감정 중 하나는 스스로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입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고 감정은 뒤로 미뤄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에 이제 와서 갑자기 올라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융기 말한 또 하나의 핵심은 우리는 대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성향을 타인을 통해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유난히 미워하거나 특정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안에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부분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순간은 사실 상처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타인을 통해 보여주는 거울이죠. 만약 누군가의 뻔뻔함이 너무 싫다면 사실은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를 스스로 억눌렀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탓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외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라면 나는 외부를 절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서 오지 않고 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둬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원래 예민한 사람이다. 그러나 융의 시선에서는 누구도 원래부터 상처에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잘못된 게 아니라 내면이 치유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되는 비밀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딱딱한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결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억세게 버티는 힘보다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연함이 훨씬 더 큰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상처와 그림자를 직면하고 더 이상 외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부터의 과정은 그 질문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들, 피하고 싶었던 내면의 모습들, 그리고 숨겨진 상처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단단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자신의 내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낯설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가느라 바쁘고 가족을 챙기느라 정신없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내면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너질 때, 나조차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 올라올 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집처럼 비유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의식은 거실과 같아서 누구나 쉽게 드나들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집에는 여러 방이 있듯 마음에도 우리가 좀처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오래된 감정, 잊고 싶었던 기억, 애써 외면했던 나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닫아두면 닫아둘수록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밀려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처는 단순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무게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참아왔던 말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억눌렀던 욕구들, 늘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약하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잘 버텨온 마음이 이제야 솔직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러나 마음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더 큰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억누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되고 상처는 결국 관계와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내 안의 불안과 슬픔을 인정할 때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감정일수록 빛을 비추고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융은 인간이 가진 감정의 대부분이 무의식에서 올라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이 마음 전체의 일부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정, 이유 없이 무너지는 마음,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나 분노는 대부분 무의식에서 올라온 신호입니다. 이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무심하게 말했는데 그것이 유난히 크게 다가온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말이 나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무시당했던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바꾸는 것보다 내 감정의 원인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해도 비슷한 타입의 사람은 또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결혼, 자녀, 사회적 역할 속에서 오랫동안 감정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기분이 나쁘다라고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밑바닥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서운함, 두려움,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봐 불안한 마음, 이 감정들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상처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행복은 좋고 분노는 나쁘다고 나누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억눌린 감정은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어. 누가 그런 행동을 해서 마음이 무너졌어. 이렇게 우리는 상처의 이유를 대부분 외부에서 찾습니다. 물론 상대의 행동이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는지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타인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보다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반응을 읽을 수 있어야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금 차갑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태연하게 넘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 얼어붙고 괜히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 고민합니다.
이런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자존감, 감정의 패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보다 왜 나는 그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관계 안에서 느끼는 상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무시나 무관심에도 감정이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얇아.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 하지만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깊고 세심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깊은 마음이 너무 오랜 시간을 홀로 견뎌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가 사실은 내 안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지나치게 서운하거나 지나치게 미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감정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어떤 그림자를 자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착하고 이해하려고만 했던 사람은 뻔뻔한 사람을 보면 유난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 안에도 사실은 솔직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 때문에 늘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 내게 강한 감정으로 돌아온다면 그 감정은 내면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는 나의 오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상처는 종종 기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적어도 저런 말은 하지 않겠지. 나를 존중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 서운함,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대를 아예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 자신에게도 기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만 높은 기준을 두고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불균형해지고 상처는 더 쉽게 생깁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무심함이나 무례함이 예전처럼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이미 나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할수록 타인의 행동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가진 공통점은 언제나 타인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감정은 마지막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했나? 라고 스스로를 먼저 탓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관계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들의 책임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훨씬 약해집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는 자기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곧바로 외부의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항상 다릅니다.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 흔들렸을까? 왜 그 행동이 나에게는 크게 다가왔을까? 이 질문들이야말로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생각 중 하나는 인간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면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부분이 바로 상처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잊고 싶은 과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사건이 이 숨겨진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너는 너무 착해 라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칭찬으로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부담이나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늘 착해야만 한다 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과거의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타인에게 맞춰 살아온 습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깨지는 순간 감정의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외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규칙이 반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라는 말을 듣고 유난히 상처받습니다. 상대는 가볍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내 안에 오랜 열등감을 건드린다면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조심스럽다는 말이 단점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반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원래 예민해 라고 말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예민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민함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 예민함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뿌리를 찾는 순간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 상처의 많은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역사 속에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뒤로 밀린 삶.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치유의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순간은 사실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좀 들여다봐줘. 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줘. 그리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 자신에게도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야 해. 나는 약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마치 갑옷 같지만 동시에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림자는 나의 부족함, 나의 결점,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나의 상처,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해지기 위해 약함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융은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외부에서 그 그림자를 건드릴 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배려하고 맞추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옵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서운할까봐,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상대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계속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깊은 상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기 위해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상처를 줄이는 방법은 더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건강하게 구분하는 선입니다. 이 선이 없으면 누구든지 쉽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경계는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하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타인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경계를 세우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기심은 경계가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고 나는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 더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관계는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가장 이기적인 방식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이를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상대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런 말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힘들어요. 이 한 문장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말하는 순간 두렵고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지만 실제로는 이 솔직함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친밀함은 건강한 경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계가 분명할 때 상대는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도 상대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처가 줄어듭니다. 한국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정서 중 하나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많은 여성들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상처받게 만들었습니다. 참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이해받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참을수록 상대는 더 요구하고 나는 더 지치고 결국 상처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은 바로 감정을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본래 흐르는 성질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고 눌러놓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깊은 곳에 쌓여 퇴적층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이 퇴적층이 크게 흔들리며 상처로 올라오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고 봅니다. 억눌러진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갑작스런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관계에서의 반복된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흘려보내는 능력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거나 약한 모습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뒤로 미루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쁘면 미소로, 슬프면 꾹 참으며,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화가 나도 버텨내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뿐, 때가 되면 더 큰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흐르게 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감정은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머물러 있는 감정은 상처로 변합니다. 감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흐르는 동안에는 투명하고 부드럽지만 막아두면 탁해지고 냄새가 나고 결국 넘쳐 흐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괜히 화내는 것 같아.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감정은 단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를 억누르면 마음은 더 강한 신호를 보내고 결국 상처가 더 커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좋은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한마디는 감정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와 감정 사이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한 첫걸음은 감정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밀어내거나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충분히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경험한 상처가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아프고 작은 말에도 반응합니다. 이는 당시 감정을 충분히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울고 화내고 슬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마음에서 어떤 울림을 주는지, 왜 이런 감정이 지금 올라왔는지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가까워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표현되어야 안전하게 흐릅니다. 말로 표현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고, 조용히 혼자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마음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감정 표현의 목적은 타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순간 감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입 밖으로 나오며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마음속에 쌓이지만
표현된 감정은 흘러가며 치유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네 번째 방법은 감정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화가 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상대가 무뚝뚝하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감정은 오직 나의 감정뿐입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타인의 감정까지 끌어안으며 살다 보니 자신의 감정은 점점 밀려나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화를 냈다면 그 화는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했다면 그 불편함이 꼭 나 때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경계를 구분하는 순간 상처는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다섯 번째 방법은 감정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한 후에는 그 감정을 붙잡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흘러가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오래 머물며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랬지? 왜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감정을 계속 붙잡으면 감정은 흘러가지 못하고 상처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지막 여정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의 원인을 찾고 내면을 이해하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경계를 세우고 나를 존중하는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나 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왔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더 조심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고 더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며 감정도 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외부를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 전체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상처, 실패, 상실, 좌절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기보다 상처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순간 상처는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을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는 결국 상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처들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깊은 힘을 깨우기 위해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찾아온 경험들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강해왔기에 이제 마음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깊은 사람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상처가 당신을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겪고 같은 마음으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상처로 흔들렸던 시간들은 이제 당신의 지혜가 되고 당신의 깊이가 되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상처 속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 안에는 그럴 힘이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당신을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